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지난 3월 진주에 운석이 떨어져서 화제가 됐었죠. 다행히 작은 크기라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요.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에는 러시아에 대형 운석이 떨어져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석이 작은 운석이 아니고 수백 미터 혹은 수킬로미터의 소행성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 주는 이 소행성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별별 뉴스 확인해 보시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 궤도 수정 미션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나사는 두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0m 넓이의 소행성을 컨테이너로 가두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큰 소행성을 쪼개는 방법입니다. 나사는 올 연말에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하고 소행성 궤도 수정 미션을 빠르게 실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는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한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지구에 위협을 줄지도 모를 이 소행성의 궤도를 수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소행성을 궤도를 바꾸는 작업을 나사에서 추진 중이라고요? 네, 이 소행성은 지구에 장래적으로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먼저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운석 얘기도 하셨는데, 운석은 이제 타다 남은 것이 땅에 떨어진 게 운석인데, 네. 운석이 되기 전에 우주에 떠 있을 때 그 상태가 이제 소행성이냐 유성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한 1m 이상 되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이런 대상들을 소행성이라고 불러요. 네. 행성이기 때문에 태양을 돌겠죠. 근데 크게 작기 때문에 소행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과거에는 최소한 뭐 수백 미터 대이지 관측이 됐는데 관측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 소행성의 크기가 이제 수미터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잘 관측이 안 되는 그냥 자그마한 덩어리 떠 있는 것들을 유성체라고 합니다. 이것이 타다가 땅에 떨어지면 운석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할 정도. 그래서 이제 최소 수미터 이상 되는 그런 천체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소행성을 막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번에 나사에서 이제 ARM이라고 해서 소행성이 영어로 에스테로이드거든요. 네. 그 리디렉트, 궤도를 바꾸는, 오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그런 미션을 추진한다. 일단은 처음부터 큰 걸 할 수는 없고 네. 지름 한 10m 정도. 소행성 중에 굉장히 작은 소행성이죠. 예. 사실 이 정도 소행성이 지구에 들어왔을 때 큰 위험은 없어요. 대부분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부터 이제 연습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가가지고 그 작은 소행성을 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가지고 가서 가둔다든가, 아니면 이제 폭파시켜가지고 쪼개가지고 이제 좀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연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영화 같아요. 영화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러게요. 근데 사람이 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2019년 정도에 로봇 우주선을 발사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로봇 우주선이 가가지고 원하는 자그마한 소행성들을 찾아서 그걸 포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폭파시켜서 쪼개거나 이런 연습을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주에서 오는 위험, 결국은 소행성이나 해성 충돌이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위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영화에서 비빔백지나 아마겟돈 같이 뭐 갑자기 뭐 몇 달 후에 뭐 1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재해라든가 재난은 많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돈이 들고 하더라도 이런 위험에 대한 거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나사에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이상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연습을 시작했다. 좋은 뉴스인 것 같고 네. 빨리 소행성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소행성의 궤도를 수정한다는 이런 계획 참 위험하지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번 실험, 이번 계획이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 보이는 영화, 다들 아시나요? 외계에서 온 변신 로봇들의 멋진 액션을 담은 영화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로봇 중 지구인 편에 서서 적과 싸우는 대장 로봇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리더답게 목소리도 참 멋진데요.
나사는 2018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을 옵티머스 프라임의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살짝 들어보시죠. Once in orbit, 1,000,000 miles from Earth, Webb will transform into an observatory with a tennis court-sized sun shield. The James Webb Space Telescope, NASA's next generation eyes for deep space exploration. 와, 이 옵티머스 프라임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왠지 이 망원경이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제임스 웹은 어떤 망원경인가요? 네, 제임스 웹. 그분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사람 이름입니다. 예전에 나사의 그 국장이었는데 나사를 총괄하는 그래서 이분이 재임 시절에 그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가고 했던 거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정점을 찍었죠, 이분이. 그래서 나사 국장으로서 아폴로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그 미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네. 그 공을 인정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그 우주망원경에 제임스 웹이라는 이름을 단 거예요. 그래서 네.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우주망원경이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 날리는 거죠. 예. 현재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해서 가장 큰 우주망원경이 떠 있는데 지름 2.4m 정도 되는 커다란 유리 거울을 달고 있는 이 허블 우주망원경.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대부분의 그 아름다운 사진들이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굉장히 오래됐고 수명도 다 했고 이거보다 좀 더 큰 망원경을 올리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2018년경에 이제 올라갈 걸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네.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상에서부터 한 600km 정도에서 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비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 왕복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가지고 우주선이 가가지고 고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좀 오류가 난다거나 그렇죠.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건 워낙 크고 멀리 보내죠.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도 원래 수명보다 굉장히 연장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래도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네. 가끔가다 가가지고 고쳐주고 부속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150만 킬로미터 정도면 어느 얼마나 정도냐면 멀리? 지구의 지름이 13,000킬로미터예요. 네. 그러니까 150만 킬로미터니까 지구의 지름보다 100배 이상이죠.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구를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네. 도는데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구를 돌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의 정반대편으로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가지고 지구와 똑같이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떨어졌을 경우에 중력 때문에 끌려오지 않겠는가. 근데 이 지구에서 태양의 정반대편으로 150만 킬로 떨어진 지점은 태양 중력 플러스 지구 중력 더해져 가지고 지구의 바깥에 있지만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돌 수 있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 지점에 이제 놓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떠 있더라도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정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럼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냉각이 잘 되는 거고 영하 네. 2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주로 이제 허블이 했던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을 주로 봤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약한 빛들, 낮은 온도의 빛들, 적외선이라고 하죠. 네. 적외선 빛들은 더 멀리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봤던 것보다 더 먼 곳에 있는 우주, 거의 우주 거의 끝부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거든요. 와, 그럼 우리가 아직까지 또 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그 그렇죠. 세계들을 더 잘 볼 수 있겠네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볼 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을 볼 수 있는데 가시광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적외선을 통해서 보는 거고 지구에서 쏘아올리는 가장 큰 우주망원경이 되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항상 태양의 반대편을 바라본다. 그리고 적외선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먼 우주를 볼 수 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발사되고 나면 그동안 저는 몰랐던 또 이제 여러 가지 우주의 새로운 비밀들이 또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바라볼 또 다른 또 우주의 모습 더 기대됩니다. 와우 천문연상 이번 시간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뒤를 이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볼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미스터리라고 한다면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가 확
사라지는 번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서울 하늘에서도 강력한 번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번개가 칠 때면 또 엄청난 양의 천둥 소리가 더해지면서 괜히 좀 무섭고 으스스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건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기상청의 기상사진전 수상작 중에서 번개 사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와, 정말 그려놓은 듯한 번개였습니다. 마치 식물의 뿌리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모습도 참 인상 깊은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좀 아름답기도 한데 사실 번개 치는 날은 날씨도 우중충하고 좀 무섭잖아요. 괜히 영화에서처럼 번개 한번 맞는 거 아닌가, 괜스레 우산도 접어보고 이런 걱정하기도 하고요. 네, 교수님, 이 번개는요, 왜 생기는 건가요? 참 이런 질문 받으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 대기권 바깥에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네. 이 번개는 대기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보통 이제 이 번개도 주로 밤에 보이고 물론 낮에 보일 때도 있지만 이게 사람들이 하늘 보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건데 사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면 별은 볼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우울한 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번개 사실 저 번개에 대해서 정확한 원리가 아직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번개가 일어날 때는 전기뜬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분출을 한단 말이죠. 방전되는 거예요. 그렇지, 방전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주로 이렇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땅으로 내리쬐는 번개를 많이 보지만 실제로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일어나는 번개가 한 80%쯤 되고 이 구름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번개가 한 20%쯤 된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번개가 칠 때는 순간적으로 뭐 1억 볼트 이상의 예.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네. 예,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백열전구는 좀 아시죠? 백열전구 중에 좀 센 게 100와트짜리예요. 네. 100와트짜리 정도 되는 백열전구를 10만 개 이상을 1시간 이상 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기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죠. 신비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엄청난 방전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그 주위의 공기들이 엄청나게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네. 적게는 만도, 많게는 3만도 이상의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갑자기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팽창이 되죠. 예. 팽창이 되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선 터질 때 뻥 소리 나죠. 그래서 천둥 소리가 바로 뭐냐면 번개가 치면서 거기 순간적으로 그 주위 공기가 몇만 도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확 팽창하는 겁니다. 예. 그 충격음 때문에 빠바방 소리가 나는 거죠. 번개가 딱 치고 천둥 소리가 얼마 뒤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죠. 쪽에서 그래서 번개가 쳤는지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번개 딱 치고 번개 보이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초를 세봐가지고 10초쯤 후에 들렸다. 그러면 초당 340m니까 한 3.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번개가 떨어진 거고. 그래서 아무튼 번개 예쁘긴 하지만 번개 맞을 확률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번개가 치고 하면 너무 저도 사진 찍으라고 많이 나가봤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비를 맞으면서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전기에 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더라도 번개가 직접 닿지 않는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번개가 일어납니다. 맞아요. 예. 벼락 치는 날은 항상 조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별의 는 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밑에 보이는 주소로 소중한 사진과 영상 보내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별 보기 좀 힘들죠. 네, 그래서 별도 별이지만 7월이니까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소서대서하는 그런 이제 한 뜨거운 계절이 돌아오고.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름엔 왜 더운지 아세요? 여름에는 태양 가까이로 지구가 가니까 더운 거 아닐까요? 네,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어머님한테 물어봐도. 어머. 하지만 당연히 틀린 대답이죠. 아, 맞아. 그러면 호주도 같이 더워야죠. 그렇죠. 머리는 좋으신데 우리가 여름일 때 호주는 겨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와 가까워졌다면 같이 더워야 되는데 거긴 춥잖아요. 네. 근데 월드컵을 하고 있었던 브라질도 춥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 아니야, 우리- 공전 때문에 그런 거야? 더 이상 나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계절의 변화를 배워요. 네.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 네.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데 북반구의 여름 때는 지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높이 뜨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낮게 뜨는 거고, 실제로 보면 7월 4일이 해와 지구가 가장 멀어지는 날입니다. 원일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7월 4일 아침이 가장 지구와 태양이 먼 날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언제 제일 가깝느냐? 겨울이 제일 가깝죠. 네. 그래서 1월 4일경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름이 더운 이유가 가깝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계절의 변화는 지축의 기울기 때문에 배웠는데. 그러게요. 그렇죠. 지축의 기울기와 계절의 변화를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 지금 딱 생각날 것 같은데 다시 그렇죠. 한번 물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름에 더운 이유는 지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북반구가 일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7월 4일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장 멀어지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평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이때쯤 되면 한 1억 5,200만 킬로미터. 조금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질 때는 한 200만 킬로미터 정도 가까워졌다가. 그래서 지구와 태양을 돌 때 가장 천천히 도는, 그러면서 가장 멀어진 시기가 7월 4일 요 무렵이고요. 네. 자, 이제 달로 치면 7월 5일이 상현달이에요. 상현달이니까 이제 저녁에 예쁜 반달 해서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구름이 많아지는 그런 비가 많이 오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럴 때 너무 이제 별 본다고 애쓰시지 마시고 그러다 번개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별이 무엇인가 가끔씩 이 별별 이야기 들으시면서 별에 대한 공부 좀 하시고 한 주 좀 쉬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한 주 스킵하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한 주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